안녕하십니까. 최근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육군이 보병대대 중대별 3소대장직위를 기존에는 소위 중위가 보직되어 있었는데 부사관인 상사소대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소대장을 부사관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장기 보직을 통해서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병력 구조 개선의 일환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사관의 탁월한 능력을 국방부에서 뒤늦게나마 인정했기 때문에 소대장 직위를 개방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절대로 단언컨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ROTC를 포함해서 초급장교 지원율이 단군 이래 최악으로 급감하면서 더 이상 소대장 자리를 장교로만 채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사관을 끌어다 쓰겠다는 얄팍한 임시방편의 술수이고 인원 돌려막기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에 불과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육군에서만 신임 소위가 무려 1100명이나 부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부족하니까 가장 손대기 쉽고 군말 없이 즉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부사관, 상사급을 그 자리에 밀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화기소대장은 중사나 상사들이 도맡아 해오던 직이라서 야전부대 현장에서는 상사급 소대장 보직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사관의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해서 소대장 보직을 부여하는 것하고 장교가 부족해서 빵꾸난 자리를 메꾸기 위해 부사관을 강제로 채워넣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길만한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언론 보도 뒤에 숨겨져 있는 탁상공론의 실태와 대한민국 군대 부사관들이 직면한 진짜 이기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가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더 지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과연 이분들이 군생활을 제대로 근무하긴 했던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떤 예비역 장교 출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교와 달리 부사관은 최종 학력이 고졸도 될 수 있다. 상사가 소대장으로 보임되면 중대장이 상사 소대장을 명확히 통제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지휘체계 문제와 장교단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의 학력을 장교와 비교하면서 지휘체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과연 군대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있기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사관의 학력을 장교와 비교하면서 지휘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대화된 교육체계와 야전 현장의 전문성을 전혀 모르는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권과 리더십이 계급장과 학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장 본인이 중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중대장의 언행일치가 안 되거나 리더십에 형편이 없는 무능한 중대장들이 나이도 많고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상사 소대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대장이 솔선수범하고 확실한 전술적인 식견과 군사 지식을 갖추고 있는 중대장을 리드해 간다고 하면 중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부사관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사는 전술 전문가이고 수십 년 동안 군생활 경력을 가진 노련한 부사관이 소대장으로 온다면 무능한 중대장이 아니고서야 오히려 쌍수를 들고 반겨야 마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분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하물며 하사에게조차 중대장들은 반말하지 못하고 애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 개선을 통해서 장교단 자체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3, 4학군도 모두 인력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육사마저 무너지면 군 장교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꼭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에 중대장이 하사에게 존칭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전역한 사이에 우리 군대가 이렇게 변했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싶습니다.
또 육사 출신 장교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대부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쿠데타를 지금까지 유일하게 3번이나 일으킨 출신들이라서 업보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했던 당사자의 말로 되돌려주자면 부사관들은 고졸이라도 국가 헌정 질서를 흐트리지 않았고 부사관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신문 인터뷰에서 부사관 11-5기라고 밝힌 부사관 출신 어떤 분의 인터뷰는 더 황당하기만 합니다. 작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상사소대장이 소속 부사관의 인사평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작전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우려된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사관으로 근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단체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부사관 단체라고 하면서 부사관을 언급하는 자체가 저는 부끄럽습니다. 군대에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의 의견과 지휘관의 결심을 거쳐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체계이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누가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헤게모니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계획 수립은 적 상황이나 아군 상황을 치밀하게 살펴보고 상급부대 첩보를 고려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트TC라고 하는 상황평가 요소를 고려해서 치열하게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중대장이 결심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사관이 소대장이 된다고 해서 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 자체가 군대의 기본적인 지휘체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제에 따라서 투명하게 행사하면 될 일인데 이를 두고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부사관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모순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편제상 상사소대장이 부소대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인사상 평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인데 무슨 투명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부사관 스스로 무시하는 형태가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작전에서 평상시와 같이 책임 소재 타령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언론에 그대로 내보내는 기자도 아마추어 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언론에서 부사관에 관련 인터뷰를 지극히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야전부대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군 정책을 다뤄보고 야전 실무를 뼈저리게 겪어본 진짜 전문가들의 정제된 의견이 언론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작 우리가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본질은 장교 숫자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기는 대한민국 군대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부사관 자체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책부서의 높은 분들은 부족한 장교 숫자를 메우기에만 급급하느라고 부사관 인력 위기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부사관 지원율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조만간 하사들이 부족해서 분대장 자리를 폐지하거나 병사들로 채우겠다는 임시방편을 또 들고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계급별로 전역자 현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군을 떠난 중사가 무려 1,100명에 이르고 상사가 800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숙련된 전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사 상사들이 왜 정들었던 직장을 버리고 대거 전역 신청서를 던지겠습니까? 낮은 급여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부사관의 처우 때문에 전역을 고려하는 것이고 밤새워 근무해도 현실성이 없는 수당체계 때문에 전역을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격오지 근무의 서러움 때문에도 전역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몇십 년간 근무했던 군대를 미련 없이 떠나고 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부사관들이 매년 1,000명 이상씩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국방부에서는 부사관의 처우 개선이나 환경 변화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십억을 들여 비싸게 구입한 고가 장비들을 세워두고 있고 훈련하려면 인접부대에서 부사관을 꾸어야 한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군대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방부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군인 중에서
간부 비율을 6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사관들이 처한 척박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로 단순히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구 절벽과 병역 감소 자원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 역시 최근 몇 년간 부사관 지원율이 폭락해서 심각한 조직적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부사관이 없으면 군대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본 정부는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5년 만에 일본 자위대는 부사관 지원율을 완전히 회복시키면서 정상적인 인력 체계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방위상이 직접 발표한 성공 비결은 명확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위관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대폭 인상하고 주거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부터 근무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역 후에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평생 설계 확립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대우해준다는 확신이 들어서 청년들이 다시 일본 자위대 부사관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교 자리가 비었다고 부사관 상사를 갖다 꽂는 식의 얄팍한 잔머리가 아니라 부사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복무할 수 있도록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계급사회이지만 계급장으로만 움직이는 조직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하들을 아우르는 진정한 리더십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강한 전투력과 지휘체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진하는 상사 소대장 제도가 야전 현장에서 안착하고 성공하려면 부사관들을 장교들의 대체품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합당한 권한과 보상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역시 현장에서 동떨어진 비전문가들의 일부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안목과 실무적인 경험을 갖춘 진짜 전문가들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 이상 부사관들의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망가지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중사 상사들의 무더기 전역을 막을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무서운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 담당자들에게 닿으려면 더 많은 분이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아래 하이프 버튼을 눌러 이 영상의 리더보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사관의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부사관 처우 개선의 촉매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사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